28일 전남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한평에서는 하천 수문 관리자가 실종됐고 전남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국내산 천일염 가격이 급증한 가운데 해경이 천일염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이른바 포대가리로 불리는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여수시의회가 무분별한 투자 협약 체결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특정 협약의 경우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교육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외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 갈수록 커지는 사교육 의존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한평에서는 하천 수문을 관리하던 60대 여성이 실종됐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하천. 경찰과 119 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7일 밤 10시쯤 전남 한평군 엄다면 일대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된 겁니다. 경찰은 하천 수문관리자인 여성이 호우 경보에 맞춰 수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한 옹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27일 밤 10시 55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현장에선 곧바로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25일부터 28일 아침 6시까지 평균 1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구례와 곡성, 광양 일대는 200mm 넘게 비가 내렸고 한평은 한때 시간당 7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310mm의 폭우가 쏟아진 구례는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거나 농경지 침수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비로 전남에선 여수와 순천, 광양 등 9곳에서 38건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나주에선 한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에 접수된 비 피해는 모두 70여 건. 기상당국은 30일까지 추가로 200mm 넘게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국내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해해경은 오는 10월까지 이른바 포대가리로 불리는 원산지 허위 표시나 천일염 상표 무단 사용, 먹지 못하는 소금 가공 또는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은 신안군을 중심으로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천일염 생산자들이 판매처 제한과 가격 안정제를 제안하면서 가격 안정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과 같은 급격한 가격 변동은 생산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생산 원가를 보전해주는 가격 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자들은 소금 판매업에 등록한 업체와 거래하는 등 투명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안정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투자 협약으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지거나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최근 여수시의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무분별한 협약 체결을 막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여수시. 그런데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채 현재는 확보한 국비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과 맺은 부실한 협약이 원인이 된 겁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적자를 여수시가 보전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직원 고용 승계도 여수시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여수시가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와 맺은 7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을 둘러싸고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수산자원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대립하는 상황. 이렇다 보니 여수시가 맺은 각종 협약에 대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일체나지죠. 모기는 모기 물릴 때는 지금은 갈대가 나서 갈대꽃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고 주민들이 삽니다. 관광 사업은 어쩌면 좋을런가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면으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 한두 점이 아니죠.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이 같은 여수시의 무분별한 협약 체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협약 체결 이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조례안에는 여수시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해당하는 협약일 경우 체결 전 의회의 동의 여부를 묻고 의무부담 권리 포기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법적 다툼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진행 과정도 저희들이 확인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절차가 실시될 때 의회 견제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집행부 행정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단체장과 의회 구성원의 소속 정당이 달라 이념 충돌이 발생하거나 의회와 집행부 사이 짬짬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우려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에는 주민들의 참여, 개입,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충분한 협의 없이 맺어졌던 여수시의 민간 투자 협약.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격차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보다는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척결 의지를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수능까지 13살부터 입시를 목표로 수업한다는 입시 전문 학원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에 관심이 없던 학부모들도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부터 사교육에 눈을 뜰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같은 반 학생 대부분이 이미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어 학교 교사들이 학습의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심화학습에 주력하는 실정이라 아이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약간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보내게 됐죠. 학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학원에 종사하고 있는 비모 씨는 강사이자 학부모입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시켜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조차 학교 수업의 질이 학원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자습을 요구하고 심지어 학교는 자습을 용인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비 씨는 학부모이자 학원 강사로서 괴리감이 크지만 내신과 수능에 집중된 현행 입시 제도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선생님들 실력이 현저하게 저희가 모르는 문제를 질문했을 때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록 문제로 왜 풀어라는 답을 주시던지 저도 강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도 수업 시간에 이런 상황을 직면을 하는지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교육단체는 공교육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초중고등 교육과정 학교 수업만으로는 내신과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기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학교 교사들이 행정 업무보다는 수업을 연구하고 학습 자료 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교원 평가를 현실화해 교사들이 학원 강사 이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분발하시고 학부모의 믿음을 우선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교육 격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을 택하는 학부모들. 학교는 가르치지 않고 평가만 한다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목포 진보당이 민선 8기 1년을 앞두고 목포 시정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진보당 목포시위원회는 28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행 중단 사태를 겪었던 시내버스에 대해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할 것과 전남의 다른 지자체보다 조례 제정 실적이 조조한 만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동북권과의 경쟁보다 공동 유치에 집중하고 노동 관련 예산과 인력 확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선명한 입장 표명, 숙박시설 확대 등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역 관광안내소가 새 단장을 마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목포역 내부에 있던 관광안내소를 외부에 있는 광장으로 이전해 새로 설치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통역 안내원을 비롯한 안내원 3명을 현장에 배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목포관광안내센터는 한국여행업협회가 통역관광안내소로 쓰던 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강진군이 음악으로 강진 알리기 대작전 전국 공모를 9월 10일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목 또는 가사에 강진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 등 내용을 담아 정식 음원으로 발매할 경우 창작 활동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예술인은 한 곡당 최대 100만 원까지 창작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9월 개최되는 지역문화 활력축제 무대 초청 후보 선정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남군이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태풍이나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의 자연재해에 대해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7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이나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에서는 연중 수시로 가입할 수 있고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순천 정원 박람회에서 얼음 조각 전시가 펼쳐집니다. 무더위 속 한겨울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이색 체험과 더불어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북극곰과 북극여우, 펭귄 등을 얼음 조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시크릿 가든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전남도가 서울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2조 5천억 원대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남도는 주식회사 하나글로벌 부문, GS바이오, 포스코퓨처엠 등 5개 기업과 체결한 이번 협약에 따라 2,100여 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글로벌 부문은 여수 국가산단에 연간 40만 톤 규모의 질산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GS바이오는 바이오디젤 플랜트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분야 맞춤형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와 한화, GS바이오가 국가산단에 1조 2,400억 규모의 생산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하나글로벌 부문은 2030년까지 국가산단에 해마다 40만 톤의 질산을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해 친환경 반도체 소재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GS바이오는 2024년까지 39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연료 생산시설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두 곳의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직간접 일자리 1,200여 개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성을 앞두고 있는 여수 선소테마공원과 시립박물관이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 선소테마공원은 선소유적일원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돼 영상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이 마련되며
시립박물관은 웅천동 이순신 공원에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돼 상설 전시관과 어린이 체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